일단 중국 증시 관련한 소식인데 중국 증시 오늘 이제 국경절 연휴 끝나고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 근데 이제 오늘 개장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국경절 연휴 끝나고 바로 추가적인 또 바주카포급 부양책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부양책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국경절 연휴 기간에 막 데이터 집계되는 이야기 보면은 뭐 정말 이제 경기가 많이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뭐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졌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더 강한 부양책을 원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현재 10조 위안 규모의 이 중국 정부의 투자 계획이 투입될 것을 기대했는데 10조 위안에 거의 한 이제 10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1,000억 위안 규모의 투자 계획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선 이 현재 투입한 그 비용 그 자금보다 100배나 더 큰 자금을 쏟아지길 기대했는데 100배면 차이가 크죠. 100분의 1 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시장 실망 매물이 크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재정 정책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시장에서 바주카포급 부양책을 원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 2008년 이후 최악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지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11%, 12% 항생지수 뭐 그 이상 더 많이 또 상승했는데 일단 9.4% 하락하면서 사실상 상승폭 다 지워버렸다. 볼 수 있겠고 근데 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엔 국경절 연휴 기간에 혼자 이제 중국 본토 증시랑 다르게 혼자 계속 열렸다 보니까 뭐 홍콩은 하락했지만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엔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를 오늘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왜 이렇게 거래가 많았냐? 뭐 글로벌 증시 이제 투자자들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 영향도 있는데 이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중국인들 이 주식 계좌 개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뭐 중국 그 내부 사람들도 다 이게 뭐 많이 오른다 그런 소문이 이제 연휴 기간에 막 돌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주식 계좌 텄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 증시 최근 대표적인 ETF라 볼 수 있는 미국에 상장된 이런 KWEB 같은 ETF도 부양책 발표 이후로 딱 하루 쉬고 맨날 맨날 상승했는데 근데 오늘은 거의 한 지난 일주일간의 거래일 수익률을 조금 지워버리는 이 마이너스 10% 주가 하락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유틸리티 섹터의 아메리카 워터웍스 그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어제 개장 직전에 나왔더라고요. 거의 장 초반에 나왔어서 이걸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체크해 보면은 여기 그 아메리카 워터웍스 자사 네트워크나 네트워크랑 이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했다는 그 보고를 어제 SEC에 보고했답니다. 10월 3일 그래서 목요일 날 발생한 이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SEC에 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일부 시스템을 비활성화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이렇게 뭐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했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나 폐수 처리 시설 운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장기적으로 더 조사를 해 봐야 이 결과를 알겠지만 일단은 재정적 영향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메리칸 워터웍스 같은 수자원 수처리 기업이라 해야 될까요? 이 물 관련해선 유틸리티 기업의 대장주인데 근데 AI 시대에 이런 물 관련 기업들 뭐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모니터링하면 좋냐 그런 거에서는 결국 AI 시대 AI 데이터 센터에 뭐 전력 수요도 증가하지만 이 물 수요도 계속 증가할 거다 그런 전망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워터웍스에 대해 뭐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질문을 계속하는데 분기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물 수요 증가가 있는지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아직 없다 그런 이야기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오늘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번에 이 유럽에 있는 기업 그 스페인에 있는 유틸리티 기업 콕스라는 여기도 약간 수자원 관련한 유틸리티 기업인데 콕스 CEO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랑 AI로 인해 물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콕스의 CEO 말에 따르면 물 수요가 연평균 10에서 15%씩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뭐 연평균 10에서 15%가 4에서 5년 이 복리로 증가하면 결국 4에서 5년 내 인간들의 물 수요가 2배 증가할 거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결국 물 수요 증가하고 있으니 조금 모니터링 가치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증가하냐? 이 전쟁, 인구 증가, AI 데이터 센터 있었는데 전쟁은 결국 이 중동 지역이 워낙 현재 글로벌 이제 화약고라고 볼 수 있는 지정학적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인데 중동은 물이 많이 없죠. 사막이고 좀 그 분위기가 다들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런 게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콕스 CEO에 따르면 물 안보를 위해 담수화 플랜트, 중동 지역에서 건설 증가가 많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사도 더 많이 지어야 하는데 물 많이 필요하고 뭐 마시는 식수도 증가한다. AI 데이터 센터 앞으로 이제 다 수랭식 데이터 센터로 많이 이제 짓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수량식 데이터 센터가 크게 건설되지 않아서 체감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막대한 냉각수 수요 때문에 물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인터뷰에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워터웍스 같은 기업 한번 주가 체크해 보면은 어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이제 발생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 약 4%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유틸리티 섹터 최근 랠리에 따라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물 관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소식 나오면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EU가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붙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이슈로만 따지면 EU에서 먼저 이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관세 부과를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원래 연초부터 계속 논의가 되다가 이번에 EU 국가들 투표를 해서 물론 이제 뭐 찬성이 과반이었다고 말하긴 그러지만 어쨌든 기권이 훨씬 많고 또 반대가 적었기 때문에 이게 의결돼서 뭐 최대 45%의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된다 하는데 이거에 따라 중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EU에서 수입하는 그 EU 수입산 브랜디에 대해 관세 최대 39% 부과하겠다 라면서 이제 무역 전쟁을 개시하고 있고요. 근데 이 외에도 일단 EU에서는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관세 부과만 일단 카드를 꺼냈는데 중국에서는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로 갚아줘야겠다. 그런 건지 이 EU산 그러니까 수입산 자동차 그러니까 EU 수입산 자동차를 하면 뭐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그런 기업들 자동차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EU 자동차들에 대해 관세 부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뭐 무역 전쟁 심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타격받는 기업 체크해 보면은 LVMH가 먼저 떠오르고 있는데 뭐 유럽 증시의 대장주 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2위, 3위 경쟁을 하죠. 근데 여기도 전체 매출의 약 8%가 그 루이비통, 모에트 헤네시, 모에트 샹동이랑 헤네시 그 부분이 와인이랑 증류주 사업하고 있어서 전체 매출의 어쨌든 약 8% 정도가 이런 관세에 노출돼 있다.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중국 측에서 조금 관세 카드를 더 많이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중국에서 가장 뭐 전 세계 그 대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분야가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에 이렇게 관세를 먹이니까 이거에 대한 보복책으로 이 브랜디하고 자동차 외에도 유럽 하면 또 명품 산업인데 이 명품 시장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주가 관련한 기업 하나 체크해 보면은 결국 뭐 대부분 이제 브랜디 증류점 만드는 기업들이 다 유럽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ADR로 그나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렇게 디아지오 같은 기업이 조금은 이런 관세 부과에 노출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 마이너스 1.6%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브랜디하고 이유산 자동차 외에도 또 명품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니까 이 무역 전쟁 확대 우려에 대한 이슈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근데 약간 이 명품에 진짜 관세를 부과할지 그거는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시장에서도 일단 관세 이야기 나오니까 뭐 오늘 유럽 증시 개장하면서 다 급락세 많게는 마이너스 7%, 8%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조금씩 뭐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게 자동차나 돼지고기,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규제를 할 때 그러니까 관세를 먹일 때 자국 산업 보호 명목이라는 그런 이제 그럴싸한 명목이 있죠. 근데 이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그냥 "너희가 싫어서 관세를 먹인다." 그거는 쪼끔 잘못된 거고 뭔가 이제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중국 자국 산업 보호 명목은 조금 명품이라는 게 사실상 다 유럽에서 만들고 있다 보니까 가능한지는 쪼끔은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뭐 럭셔리 섹터 계속해서 뭐 좀 투자 가치가 있냐 그거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LVMH 같이 쪼끔 그런 와인, 증류주, 브랜디 그런 게 이제 관세에 노출된 기업들은 확실히 실적으로 타격이 나타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명품 가죽 제품에 대한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건 뭐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럭셔리 기업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는 사실상 그 코치 갖고 있는 테피스트리만 상장돼 있다 보니까 뭐 그 베르사체나 마이클 코스 갖고 있는 그 카프리 홀딩스는 이제 또 뭐 인수되려고 그런 계속 인수 사과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뭐 좀 눈을 좀 더 넓은 세계로 펼쳐 보면은 결국 이제 명품 섹터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잘 나가냐, 브랜드가 가장 잘 나가냐,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결국 이 프라다에서 갖고 있는 미우미우가 가장 잘 나가고 있긴 합니다. 뭐 명품 시장 현재 다 역성장 기록 중에 있고 뭐 국내 백화점 매출, 상반기 매출 그런 거 보아도 사실상 에르메스랑 샤넬 빼고는 다 에르메스랑 샤넬 정도만 한 10% 정도 성장하고 그 외에는 다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 한 자릿수 역성장이나 거의 한 자릿수 초반 성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국내에서도 미우미우가 뭐 상반기 백화점 매출 한 80%, 75% 성장했다. 그래서 뭐 2위가 약간 그런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외하고는 뭐 고야드 정도 있었는데 그런 거 훨씬 압도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도 미우미우 올해 상반기 9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이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우미우가 결국 이 중국의 약간 이 명품 시장 뭔가 활기를 되찾게 된다면은 조금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미우미우가 사업하고 있는 뭐 유럽, 아메리카, 일본, 중동에서는 성장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거의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이 성장세가 가파르게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 지출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런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양책 많이 쏟아내 놓고 뭐 부동산 가격 반등하고 자산 가격 상승하면 부의 효과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실제로 미오미오 측에서도 약간 이 중국 시장을 이제 완전히 겨냥하기 위해 이번에 여기 2024년 포린털 런웨이에 70세 중국인 의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친후이런이라는 이분을 새롭게 모델로 발탁해서 약간 중국 시장 뭐 본격적으로 공략에 나서는 모습 그런 이슈에 있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미우미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렇다 하지만 이 중국에서의 명품 시장이 과연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논쟁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중국의 명품 시장이 회복할 수 없다 앞으로 그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국 명품 시장이 과거처럼 돌아올 수 없다는 그 근거로는 중국의 유령 도시 문제가 심각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유튜브 영상이 가끔 있죠. 막 중국에 그 이제 집이 안 팔려서 빈집 막 있고 건설하다 남은 막 집을 막 때려 부수고 그런 영상들 막 돌고 하는데 이 유령 도시 문제가 명품 지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명품 구매는 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부의 효과를 통해 그거를 구매했던 건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더 이상 이제 반등 조짐도 크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명품을 앞으로 소비할까?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중국 사치품 지출을 뭐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보다 이 중국 주택 가격이랑 명품 지출이랑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아야 명품도 많이 지출하고 했는데 이제 주택 가격 낮아서 명품 지출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뭐 중국 가계 순자산의 약 6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동산이 올라야 되는 건데 쉽지 않다. 그런 관점에 이 분석이 나와 있고 뭐 중국이 그래도 기대감은 계속 있는 게 결국 이 중국에서 다시 명품 소비만 시작된다면은 명품 섹터 활기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 세계 명품 소비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반등을 못할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인간 본성이라는 게 약간 그 사치 막 그런 거를 부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게 중국이 결국엔 명품 다시 소비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인데 과연 뭐 진짜 앞으로 여기 중국에서 명품 소비 못하고 다 이제 저렴한 것만 입게 되는지 그거는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명품 섹터가 특히 중국에서 이 명품 산업 이 불황기를 겪었던 시절은 2014에서 2016년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반부패 운동이 그 이루어지면서 그때 약간 명품 뭐 뇌물 그런 걸 단속하면서 그때만 이제 침체를 겪었고 그 외에는 정말 잘 팔렸다 계속 성장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오니까 뭐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여전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럭셔리 섹터가 2014년에서 2016년 당시 PR에 비해 약 40%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고 여전히 너무 비싸다. 중국에서 부양책 아무리 쏟아내도 명품은 해당될 수 없다. 그런 이제 좀 부정적 이야기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우미우 잘 팔린다고 하니까 미우미우 갖고 있는 프라다 같은 기업 홍콩에 상장돼 있긴 한데 뭐 미우미우 정말 2021년, 거의 22년부터 잘 팔렸습니다. 22년부터 잘 팔렸지만 주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결국에 뭐 미우미우가 아무리 성장해도 이 중국 이런 국가 자체의 명품 소비가 좀 돌아서지 않으면은 약간 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안 들어와서 그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결국 명품 시장 과연 중국 소비 돌아설 수 있는지 앞으로 같이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